오늘도 굉장히 극악스러운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일단 개장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했었는데 개장하고 나서 또 바로 처박히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장중 2%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전체 시장이 크게 기울고 있는 상황. 달러 인덱스 지수는 어제 하락에 의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뉴욕 증시가 공식적으로다가 최고점에서 20%가량 하락하게 되면서 하락장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최장 하락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식으로다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S&P 500. 안타깝습니다. 지금 서학겜이라 불리는 이 미국 증시 투자자들도 비명을 지르고 있겠죠. 자, 비트코인은 어떨까? 상황이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28,000달러대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는 비트코인, 30,000달러대에서의 안착이 다시 한번 실패하게 되면서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4월 독일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에너지 값이 폭등하게 되면서 33.5%, 독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나라인데 그때의 공포가 새록새록 살아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물가 상승. 독일 국민들 굉장히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시장이 기울고 있는 가운데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최근 레딧에서 주최한 무엇이든지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안 한다.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고 누군가가 미래에 더 비싼 값으로 사줄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자산이다. 나는 가치 있는 자산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도 앞으로 더욱더 많이 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그런 와중 속에서 이 양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 있는 자산이란 건 무엇일까? 전염병 개발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농지를 또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곤충을 먹이기를 원하는 빌 게이츠,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드 sak스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인정했다라는 소식 잠깐 나오기도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유명 암호화폐 대출 및 스테이킹 플랫폼이죠. 셀시우스의 CEO는 이야기하기를 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월스트리트, 월가의 상어들의, 즉 금융 세력들의 기회주의적 공매도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셀시어스 자체 토큰이 있거든요. 셀이라는 토큰이 있는데 셀 토큰 가격 하락, USDT 디패깅, 테라, 루나 사태 등 이 붕괴의 일련 사건들 뒤에는 월가의 세력들이 있었다. 그들은 셀시우스를 포함해서 루나를 쓰러뜨렸고 테더, 메이커 등 여러 프로젝트들의 붕괴를 노렸다라고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 월가는 얍삽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득을 챙기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8일, 한 이틀 정도 전이죠. 그때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 및 풋콜 비율이 최근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지표가 높은 값을 보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비트코인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최근에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를 따라 하락하게 됨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증시 장이 안 좋으면 비트코인도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학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GBTC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GBTC는 비트코인 현물을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31.4%가 됨으로써 이 그레이스케일 GBTC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비트코인의 불장이 한창 불타오르고 있을 때는 GBTC 상에서 계속되는 프리미엄을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만큼의 비트코인의 약세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GBTC를 매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자, 비트코인을 2만 달러에 살 수 있는 기회에 GBTC를 통해서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비드 웨이브의 비트코인 분석 몇 가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어제 렉트 캐피탈 분석가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 RSI가
2020년도 3월 블랙스완 이벤트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도 인정하면서 맞다,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9년도 1월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가 이번 하락장 바닥이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다시 한번 이 RSI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바닥을 찍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서 그는 또한 맥디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서 비트코인 이제 바닥을 짐작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RSI와 마찬가지로 맥디 역시 추가적으로 떨어질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오긴 왔습니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는 걸 견딘다라면은 바닥을 구경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데이브 더 웨이브의 기준으로 바닥이지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은 과매도가 된 상황인데요. 과매도된 상황이 길게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잊고 반등을 하게 되는데 과거 이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 반등했을 때는 각각 76%와 43% 반등했었던 이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분석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근데 일단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인플레이션과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대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함께 움직이는 비트코인 일단은 손 놓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온체인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트는 이야기하기를 최근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비트코인을 10개 미만으로 들고 있는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10개 이하면은 그래도 좀 부자 개미 투자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다음 불장을 준비하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 자, 결국은 이 존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에이다의 신규 주소는 하루에 2,000개 이상씩 증가하면서 작년 9월 업그레이드 후에 계속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 자, 과연 길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방 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시바이누가 글로벌 레스토랑 소프트웨어 및 결제 솔루션 공급업체인 라브의 지원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전 세계 65개국 국가 이상의 레스토랑에서 결제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루나 관련된 소식. 자, 루나 같은 경우는 권도용 대표가 최근에 루나 포크를 시작하겠다. 포크를 해가지고 새로운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커뮤니티에서 이번에는 찬성하는 쪽으로 투표 숫자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었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권도용 대표가 일부 내용을 수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투표를 이미 했는데 내용을 나중에 바꿔. 자, 이거 좀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때 함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면서 나름의 우정을 쌓는 것처럼 보여줬었던 저스틴 선과 권 대표. 이번에 저스틴 선 공산당답게 루나와 USD가 실패하고 권도용 대표가 지금 현재 큰 위기에 몰리자 당연히 도와주기는커녕 이제 바로 조롱을 하고 나섰다라고 하네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저스틴 선은 루나와 USD가 밈코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디패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거 뭐 조롱이죠. 조롱입니다. 이거는.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저스틴 선. 자, 이 역시 믿을만한 인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권도용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기꾼이라면서 기사가 올라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업비트 같은 경우는 루나 외에 10개 코인들이 추가적으로 알고리즘 코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면서 USD와 비슷한 알고리즘 코인들 10개의 목록을 이번에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다이, 리저브라이트, 메이커, 스팀 달러, 웨이브, 테더, 트론, 트루 USD라고 하네요. 자, 과연 해당 코인들 역시 루나와 USD를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또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업비트 같은 경우는 불장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하락장이 시작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나와가지고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된다. 초고위험 상품이다. 등등으로 이제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타이밍이 영 어긋났죠. 불장 때 이런 운동을 좀 펼쳤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꼭대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더 해보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근데 문제는 루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작이 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몰렸었다라고 하죠.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받는 월급으로는 내 집도 노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렸을지라도 인생 역전의 기회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이 가슴이 먹먹해진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라이트코인이 드디어 몇 년간의 이 개발에 이어서 민불윈불 기능을 활성화시켰다라고 하고,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에서 샌드박스를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심란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을 좀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더리움 관련된 희망적인 소식, 이더리움 2.0 및 병합이 내년쯤이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비탈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하이 서밋에 참석해가지고 이더리움 통합이 이르면 8월 달부터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잠재적인 리스크가 발견될 경우 9월 혹은 10월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더리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순수 청년 비탈릭, 그의 목표는 이더리움 블록 용량을 16MB로 확대를 시키고 롤업을 통해서 초당 8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MB의 블록 용량과 5,000건의 초당 5,000건의 거래 처리 속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가 여기는 없지만은 다시 한번 네트워크가 운영이 중단됐었다라고 하죠. 자, 이 프로젝트들, 소위 자칭 이더리움 킬러라 불렸었던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쥐약을 처먹고 나가 자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강자로 남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해당 소식 및 업그레이드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그래도 토마토밭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